안녕하세요. 고혜주 빌딩 A팀장 김지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요 우리 많은 분들이 이 지역에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에 저희가 네. 나와 있습니다. 대표님, 오늘 여기 주변 지역 지금 어딜까요? 저희가 지금 서 있는 데가 강남대로 네. 대로변에 서 있고요. 노년역, 신노년역이 교차되는 네. 더블 역세권 네, 맞습니다. 사거리입니다. 네. 저희 오늘 현장은 그럼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금 요 대로변에서 네. 바로 요 안쪽으로 쓱 들어가면 있는 부지고요. 네. 저희가 지금은 건물을 멸실 중이고 네. 이 프로젝트는 지금 신축으로 진행 중인데 네. 신축으로 진행 중인 사연이 좀 있어요. 네. 들어가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면 건물 정보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지 면적은 44.29평, 건축 면적은 21.04평, 연면적 70.53평, 건폐율은 47.52%, 용적률은 142.56%입니다. 이 현장은 신축이거든요. 네. 어떻게 된 사연인지는 저희가 현장 가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현장 앞으로 좀 네. 왔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 현장은 좀 신축을 하게 됐을까요? 네, 우리 저 건물주께서는요, 리모델링 계획으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네. 근데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현황도와 현장의 내용이 너무 틀린 거예요. 그러면 갖고 계신 현황도랑 네. 실제 건물이 많이 달랐던 거네요? 네, 맞아요. 전체가 비내력벽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현황도가 네. 와서 보니까 또 내력벽도 상당히 많고 오. 리모델링이 부적합하다라는 네. 결론을 냈고 굉장히 낙담하셨어요. 1층에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는데 자, 이제 그거부터 안 되는 거예요. 자, 갑자기 전부 다 명도를 네. 해야 되는 상황 됐죠. 공사는 리모델링이라면 벌써 들어갔어야 되는데 멸실 해야 되죠. 네. 굴토 심의 받아야 되죠. 그리고 멸실 심의 받아야 되죠. 이제 그런 절차들까지 감안하니까 사업비도 올라가고 공사기간도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설계가 굉장히 이제 중요해져요. 설계가 명확히 깨끗하게 잘 빠져서 명확한 타겟을 유치를 해야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거든요. 그쵸. 굉장히 깔끔하고 예쁜 설계로 나왔고 네. 여기는 무조건 사옥으로 맞출 생각이에요. 네. 이런 문제까지도 되게 꼼꼼하게 대표님께서 봐주시니까 이왕이면 저희에게 문의하셔서 꼭 매입 전에 상담 검토 받아보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자, 그러면 일단 사옥으로 네.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어떤 포인트들로 좀 이제 지어지게 될까요? 일단은 토지가 네. 작아요. 작은 토지. 토지가 작다 보니까 네. 각 층의 전용 공간이 작을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었고요. 네. 면적을 극대화 시켜야 되니까 네네. 지하를 팠고요. 115평이 허가 면적이에요. 하지만 서비스 면적까지 포함해서 실제 공사 면적은요 153평이에요. 지금 실제 면적보다 서비스 면적이 벌써 40평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40평 가까이 되는 면적을 뽑아내기 위해서 부단히 설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네. 건축 쪽에서 걱정이 많으셨지만 저는 확신이 드세요. 네. 확신을 가지셨고 자신감이 생기셨어요. 네. 그러면 일단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도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옥이니까 또 느낌도 중요하잖아요. 어떤 회사든 들어오고 싶어지는 네. 그런 디자인 포인트를 잡으셨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볼륨감 있게 커 보이게 하기 커 위한 보이게. 디자인을 했고요. 구조적으로는 볼륨감 있는 디자인, 네모 반듯하게 높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 그런 형태로 좀 잡았고요. 네. 마감은 좀 밝고 화사하게, 밝고 화사하게, 그리고 창문 사이즈를 조금 과감하게 키웠어요. 네. 네. 어떤 마감재 쓰신 거예요, 대표님? 벽돌 타일인데요. 네. 저희가 벽돌처럼 보이게 네. 코너에 엣지 시공을 할 거고 그냥 보시면 벽돌인 줄 알게. 벽돌인지 네. 알게 아마 보신 시청자분들도 맨 처음에 벽돌이구나 하셨을 네.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맨 옥상층에 보니까 예쁘게 또 테라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요거는 어떤 식으로 좀 구성이 될까요? 테라스 바닥에는 이제 페데스탈을 깔아서 수평을 강조할 거고요. 예전에 네. 그냥 옥상들은 구배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 구배 없이 평평하게 고급 마감재인 두꺼운 타일로 마감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썬큰은 어떤 식으로 좀 될까요? 썬큰이 작기만 해도 네. 환기나 어쨌든 환기에서 채광에 도움이 되거든요. 네. 입구 업구가 엄청 크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요, 많이들 기대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옥상 테라스, 그 다음에 썬큰, 요거 실제적으로 적용된 현장들을 조금 이번 기회에 또 보여드릴 수 있는 현장이 될 것 같으니까요. 저희가 완공이 되면 다시 찾아와서 완공된 현장 다시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옥을 꿈꾸시는 분들의 좀 아셔야 될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조금 소소한 포인트를 드리자면 성임대를 딱 맞출 때 CEO의 마음이 들고 CEO 입장에서는 본인도 만족하지만 직원들을 또 만족시키고 싶거든요. 그런 소소한 부분들이 자동문, 네. 그리고 이제 깨끗한 화장실,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CEO의 딱 마음에 들기 위한 CEO실의 최상층에 보통 위치하고 회의실에 위치하거든요. 거기에 저는 CEO께서 좀 누리실 수 있는 옥상 테라스, 네. 그리고 직원들도
중간중간 층에서 느낄 수 있는 테라스, 누리실 맞아요. 수 있는 테라스, 이런 요소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되고, 그리고 이런 지하, 네. 도심가에서 사옥으로 쓰신다는 건 어떤 물류나 샘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보관 네. 욕구가 크시거든요. 그리고서 어떤 뭐 스튜디오 네. 촬영 이런 것들은 꼭 이제 지하에서 이루어지기 쉬워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신축 설계가 도입이 돼야 돼요. 네, 자 그러면요 이 정도 토지에 통사옥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이 발생할까? 네. 주변 시세와 비교해서요 저희 중개사님 모시고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저희가 네. 투자에 관한 이야기 나눠볼 건데 일단은 공사 기간이랑 금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표님? 공사 기간은 이제 6개월 정도 보고요. 네. 저희가 올해 안에 마무리를 해서 네. 준공을 떨어뜨리는 게 목표입니다. 네. 전체적인 그런 공사 비용 어느 정도 들었을까요? 공사 비용은 12억이 신축 공사비로 책정이 됐고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일반적인 거랑 좀 틀리게 네. 건축 공사만 12억이 아니고 그 안에 냉난방, 그러니까 세입자 임대를 맞추기 위한 어떤 인테리어적인 요소 네. 이런 것까지 싹 다 포함을 해서 12억입니다. 네. 아니 그래도 신축치고 굉장히 가성비 있게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그죠? 실제 서비스 면적을 포함한 실제 건축 면적이 네. 153평이에요. 와.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강남 도심권 평당가 보통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그게 이제 한참 못 미치는 수준으로 네. 저희가 신축 공사 견적이 나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중개사님. 일단은 저희가 이게 완공이 되고 나면 어떤 좀 업종들이 들어올 수 있을까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는 이제 사옥이 좀 부족한 정도의 수요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네. 통사옥으로 가장 추천을 드리고, 이제 구분지어서 임대를 하시겠다고 하면 1층부에는 먹거리도 충분히 활성화 가능한 지역이고, 네. 3층부를 오피스로 별도로 좀 구성을 해도 좋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뭐니 해도 어쨌든 결국엔 오피스네요. 여기는 워낙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진짜 오피스로 지어 놓으시면 아무래도 좀 많이 밸류업 시킬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임대 수익 예상하시나요? 사옥으로 기준으로 해서 통임대 했을 때 평균적으로 평당 15에서 20만 원, 그리고 이제 많이 신축 건물들 같은 경우 25에서 30만 원까지 와. 좀 맞춰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네. 여기는 충분히 관리비 포함해가지고 2,500만 원은 훌쩍 넘길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민수 중개사님께서 또 열심히 또 임대까지 저희가 또 같이 함께 힘써서 맞춰드릴 거니까 저희가 완공되고 또 임대까지 멋지게 맞춰진 모습으로 또 인사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이걸 보시는 분들의 이야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담을 하다 보면 꽤 많이 이런 일들이 있다고 네.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궁금해지는데요. 일단 대표님 어떤 사례를 좀 가지고 오셨을까요? 최근 들어서 네. 상담의 많은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갔더니 네. 이미 공사를 손을 댄 흔적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니까 신축인데 네. 공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어요. 아, 공사를 최소한의 공사비가 이제 계약이 돼 있고 네, 추가 공사비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쵸. 10억 계약 금액인데 17억까지 줬고 공사는 중단이 됐어요. 아, 자, 더 달라고 하니 도저히 이거 납득이 안 가가지고 중단을 시키셨고 시공사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새로운 신규 업체가 붙을 수 없으니 빠져나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합의금, 네. 정산을 또 유료원적으로 또 끌고 가는 거예요. 아, 안 빠져나가면 은행 이자가 또 막 몇천만씩 그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자가 되셔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또 추가분 주면서 정산을 보셔서 내보내고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두 가지예요. 그런 난해한 상황에서 뭐 제가 저는 해결을 해드릴 수 있다. 네. 근데 그런 난해한 상황으로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1차적으로 네. 안 겪으시는 게 최고잖아요. 맞아요. 네. 이렇게 갑자기 공사가 중단된 이런 상황. 네네. 네, 최근에도 있었고 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봐야 될까요? 그러면? 건물주는 할 일을 성실히 수행했는데 업체 측에 있다라고 하면은 쉽게 얘기해서 제가 대신 싸워드리는 거예요. 네, 빨리 파악해서 대신 싸워드리고 네. 쌓을 수 있는 무기 장치들을 좀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아, 네. 근데 건물주들이 항상 끌려가시는 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이 나갈까봐. 갑자기 중단돼서 더 이상 안 될까? 손쓸 수 없을까? 손쓸 수 없을까봐. 근데 뒤에 마무리를 해줄 사람이 있다. 뒷배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무기가 하나 더 갖춰지는 그쵸. 건데 너희 아니야. 이럴 때는 또 정당하게 또 싸우실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뒷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제가 업체를 연결을 해드리던 제가 직접 마무리를 해드리던 네. 이렇게 해서 좀 무기를 갖춰드리는 상태에서 이제 싸우실 수 있는 그런 네. 장치들을 제가 좀 고안을 해놨습니다. 네. 대표님 그래서 네. 이런 문제들을 일단은 사전에 방지를 해야 되는데 네, 네.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컨설팅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건축의 진행 과정은 되게 복잡해요. 네. 그리고 경우의 수도 많고 지자체마다 또 방식도 틀려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리드를 해서 컨설팅 과정을 많이 해본 사람과 일을 하셔야 돼요. 그쵸. 안 그러면은 건물주가 각 분야별, 뭐 건축사님, 해체, 멸실, 착공, 업체 선정 네. 이런 과정을 하나하나 다 하시면 네. 놓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전체적인 컨설팅을 좀 받으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네. 수억 큰 원, 손해를. 네, 수천 네. 수억 원의 수익으로 돌아오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저 날아가는 비용을 잡아주는 걸로 저는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고요. 1차적으로 좀 상담을 받아보셔서 이게 정말 합리적으로 공사가 진행 가능한 견적인지 네. 또 과정인지를 좀 꼼꼼하게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뭔가 요구가 좀 불합리한데 찝찝할 때. 성금을 계약서에 맞춰서 줬는데 왜 자꾸 뭔가를 또 넣는 달라고? 거지? 뭔가가 조금 이상하다 싶을 때 연락을 주시면 네. 제가 이제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뭔가 빨리 보내주시면 네. 제가 빨리 검토해드려서 네. 어떤 진짜. 리스크들을 조금 이렇게 좀 마음 편하게 이 프로젝트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는요, 다음번에 또 더 멋진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